임명 9시간 만에 이래경 혁신위원장은 왜 사퇴를 해야만 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었다는데 함께 보시죠. 민주당이 부담되기에 혁신기구 책임자직을 스스로 사양한다. 그러면서도 과거 막말 전력에 대해서 마녀 사냥식 정쟁 대상된 것에 매우 유감이다. 라며 무언가 본인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의지를 굽히지 않아서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9시간 만에 날아갔는데 혁신위원장이 무슨 막말 전력이 도마 위에 올랐는지 바로 보시죠.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 자폭된 천안함이라고 일단 서두부터가 셉니다. 천안함은 자폭시킨 거다. 그리고 북한이 폭침했다라는 국제기구의 투명한 조사가 조작된 거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삐뚤어진 안보관을 갖고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남북 관계를 파탄낸 미 패권 세력들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한 바 있고요. 미 패권의 일방적 동맹에 묶일 것이 아니라 좀비 윤가는 무슨 짓을, 윤 대통령을 좀비 윤가로 폄훼하기도 합니다. 반미 사상도 굉장히 강한 인물로 보입니다. 법치가장한 조폭 집단, 윤가 무리에 의해 한국 사회가 위기다. 미국이 코로나의 신원지다라는 상식 밖의 주장도 꺼내든 인사인 게 바로 뒤늦게도 아니고 바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거세지며 결국 물러났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오늘이 현충일이에요. 민주당은 위기의식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당의 혁신위원장을 고심하는데 성의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일각에서 제기됐던 의혹처럼 아직도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가 물으니까 자기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식적인 발표를 신뢰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긴 했거든요. 오늘이 현충일인데요. 너무 좀 상식 밖의 이야기들이 많고 그분의 이제 예전 뭐 SNS 글들을 보면 도저히 이제 음모론 투성이고 상식 밖의 이야기들이 많아서 굉장히 왜 이런 사람을 하필이면 또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혔을까 좀 의아한데, 사실 혁신위원장을 정해서 전권을 이재명 대표가 그쪽에 넘기겠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은 꽤나 긴장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정말 참신하고 합리적인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워서 총선 전에 전열을 다듬은다면 혹시 총선에서 우리가 불리할 수도 있어라는 긴장을 했을 텐데, 이 카드가 내비쳐지는 순간 뭐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엇을 혁신하기 위해서 이런 인물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힌 거지라는 궁금증이 국민의힘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너무 의아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혁신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어떻게 보면 아바타 같은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권을 내려놓고 이 혁신위원장에게 정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분이 예전에 이재명 지키기 운동을 했던 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거의 이해관계가 같은 분이에요. 이런 사람을 혁신위원장에 앉히고 그 사람에게 전권을 준다는 건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이고, 정말 혁신위원장을 앉히지 않은 거나 다름없는, 왜 이런 인선을 했을까? 오히려 정말 너무나 악수고, 이분이 주장하는 부분들, 뭐 미국에서 뭐 코로나가 시작됐다,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 그냥 자폭한 거다 등등 그 SNS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나 그 586들이 예전에 80년대에 반미 운동하던 그 시대의 이야기가 그대로 있어요. 아니 586들도 이 정도는 안 할걸요? 그러니까 80년대 예전에 80년대? 학생 운동할 때 그런 예. 이야기들 뿐이거든요. 지금 그로부터 한 40년 이상 지난 거잖아요. 예. 아직도 이제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신 분이 민주당의 혁신을 이끈다고 했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연 그 취지를 동의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예. 하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 본인만을 위했던 그런 인선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뭐 비판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의아스러운 건 이분의 과거 막말 전력을 민주당이 과연 아마 모르고 인선을 했겠죠. 알고서도 이런 인선을 했다면 그건 더 큰 심각한 문제일 텐데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런데
몰랐다고 하기에는 인선 발표 속보가 뜨고 나서 곧장 언론 매체에서 이분의 과거 막말 전력이 바로 보도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성의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 혁신 의지가 사실은 의지의 문제거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분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알고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알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증명됐다고 봐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첫째 하나는 좀 전에 김수경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민주당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40년 전 386, 586 내 운동권 시각에 머물러 있다. 과거에. 그리고 어제도 우리 서영교 의원 그 대통령께 무슨 작자, 이수진 의원 무슨 바보 이런 인식 갖고 있는데 이분도 윤가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천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민주당 내 보편적으로 깔려 있고 이거는 뭐 검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미처 몰랐다. 저는 도저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 보고 이것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첫째 하나 그러니까 민주당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고 저런 천박한 인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미국으로부터 천안함도 자폭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직도 그게 주류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 검증의 문제 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저는 민주당 내에 그 개파나 이 그 계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뭐 진보 계열이라고 할런지 좌파 계열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혁신을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당 대표직을 유지를 할 테니까 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들이 나를 용인해줘라. 이런 사람을 내놓고 당의 혁신을 하고자 하니 여러분과 나와 함께 다 같이 그냥 타협하자라는 두 가지가 저는 증명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행히 여론이 안 좋아서 그다음에 민주당 일각에서도 비판을 해서 하루 만에 9시간 만에 끝났지만 민주당이 여전히 갖고 있는 숙제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존재하는 한 계속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 계속 이런 과거 지향적인 그다음에 편협한 천박한 인식은 민주당이 계속 가지고 갈 거다라고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호 의원의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저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편애하는 발언에 대해서 국민적인 정서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조작됐다더니 자폭됐다라는 음모론도 그와 동등하게 우리 국민들의 공통 의식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막말로 이제는 됐다라고 보는데 그런 인사를 혁신위원장에 내정을 도대체 왜 했을까? 이재명 대표는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은 당의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조작이다, 푸틴은 전쟁 범죄자 아니다 이런 글들 올렸는데 혹시 사전에 검토하셨습니까?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네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공식적 발표고 저는 그 발표를 신뢰합니다. 대표님 직접 추천하셨던 걸로 아는데 좀 지명 배경은 어떤 걸 보고 하신 거예요? 대통령을 두고 비속어로 비하하는 게 굉장히 많던데요. 이게 공당 혁신위원장으로 적절한지도 좀 의문이 제기가 되거든요. 논란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조사 발표를 신뢰한다라는 말로 논란을 진화에 나섰습니다. 모르고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서 골랐다라는 이 대표의 해명 들어보셨는데요. 자, 전재수 의원님, 자폭된 천안함 오늘이 현충일이고 이 말의 진의는 우리 정부가 생때 같은 우리 장병을 바다에 일부러 파묻었다, 죽였다 이런 음모론이잖아요. 이런 삐뚤어진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걸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까? 당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혁신위원장 인선은 완벽한 실패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무리 야당이지만 야당이 어떤 뭐 혁신위원장을 뽑건 아니면 어떤 당직의 중요한 사람을 모시든 적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인사검증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야당이기 때문에 또 당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사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단과 방법이 많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인사 검증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 이거 SNS만 살펴봐도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SNS 검색조차 하지도 않고 혁신위원장을 섣불리 좀 조급하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완벽한 혁신위원장 인선 실패라는 평가를 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미국이다. 그렇지 않죠. 그다음에 천안함과 관련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해가지고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고 했던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했던 이것은 돌이켜봐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왕에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좀 체크할 것 체크해가면서 당의 혁신을 이끌 그런 적임자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얼마나 국민 정서상 중요한 기준이냐면 오늘이 현충일이잖아요. 김광삼 변호사님,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천안함 유가족이 전사자 어머니죠. 천안함은 누구 소행이냐? 라는 질문을 재차 물었었잖아요.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답변이 정부의 공식 발표를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것 또한 일각에서는 좀 불충분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왜 북한 소행이라고 콕 집어 얘기 못하느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아직도 이걸 자폭이다. 이거를 검증 못했다.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변호사님. 근데 이제 천안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천안함의 소행은 북한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닌데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니까 뭐 그냥 천안함은 북한 소행으로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를 받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 천안함 희생자 어머니가 가서 정부의 입장이 뭐냐, 당신의 입장이 뭐냐니까 이거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래경 씨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아마 이 부분에 SNS에 들어가 보면 예. 엄청난 비속어하고 그다음에 미국을 굉장히 비판하고 윤 대통령이랄지 현 정부 국민의힘 비판하는 글이 도배가 돼 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도 못 보고 했다? 아까 기자가 이재명 대표한테 묻잖아요. 어떻게 해서 임명이 됐냐? 묵묵무사하잖아요. 그건 본인이 잘못을 시인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갑자기 지명 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놓는다고?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저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혁신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민주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구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혁신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범위, 그러니까 전권을 얼마나 정도 줄 것인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 내에 의원들의 어떤 민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혁신위원장이 돼야 하고 동의할 수 있는 혁신위원장이 돼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만약에 저런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랄지 당원들이 동의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이번을 이제 계기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머리를 좀 많이 썼다. 그런데 결국 장고 끝에 약수를 든 것이고 본인의 리더십에 엄청난 치명타를 입었다고 보고요. 이제 향후에 있어서 더 비명계와 친명계의 어떤 이런 갈등은 더욱더 심해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자, 논란이 됐는데도 천안함은 자폭된 것이다라는 본인의 망발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폭격일 것이라는 건 근거가 없다. 자폭일 수 있다. 원인 불명이라는 게 제 입장. 이
이 말이 얼마나 삐뚤어진 안보 의식이냐며 자폭일 수도 있다는 말과 원인 불명이라는 말도 본인의 저 주장 안에서도 저 두 가지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폭격일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것은 그냥 본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객관적인 근거 앞에서 눈을 가리는 그릇되고 편향된 안보관이 드러난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뒤따르고 있는데, 자, 통일연구원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께서는 이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까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고개가 끄덕거려졌는데 왜 저게 북한의 소행이라고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항상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이랬다, 공식적인 입장은 이랬다, 내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피해 가는지. 우리가 이제 5.18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5.18에 대해서 망언 비슷하게만 해도 막 당직 정지가 되고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고, 또 이 사람의 이러한 생각들, 뭐 자폭일 수 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원인 불명이랑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런 삐뚤어진 안보관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미제국주의가 뭔가 이런 작동하고 있다는 듯한 이런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다른 자리도 아닌 혁신위원장에 앉혀서 도대체 국민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제 이 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보를 볼 때 너무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자리를 보존하고 자기의 이런 사법 리스크를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만 생각하다 보니까 당이라는 문제, 당이 어떻게 총선을 이길 것인가, 당이 성공할 것인가, 당원들은 어떻게 설득하신가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이렇게 자신의 아바타나 마찬가지인 사람한테 전권을 다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권을 내려놓고 자기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전권을 줘야 그게 주는 거지. 결국 그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내 어떤 전권을 같이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내 이해관계를 그대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놓고 이 사람한테 전권을 주는 게, 그게 무슨 전권을 주는 겁니까? 이거는 진짜 눈속임도 정도 것이지, 너무 민주당 전체를 자기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위기에 빠뜨리는 항상 그런 선택을 한다.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겠지만 민주당 내에 비명 의원들, 뭐 굳이 비명뿐 아니라도 혁신 시도를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한 건 아니냐라는 강한 불만과 비판이 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경 씨가 2017년 4월에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순간에 한국은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주권이 없는 그야말로 미국 동북아 전략의 하수인이 될 뿐이다.